이적 시장 전문가 에크렘 코누르 기자는 소셜미디어 SNS에 PSG의 22살 한국 선수 이강인이 EPL 구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이 유럽클럽 랭킹 4위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현재 소속팀 수준에 만족하지 않을 정도로 한층 성장할 수 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일간지 디아리오 아스는 1월 31일 프랑스 PSG는 네이마르와 리오넬 메시를 떠나보낸 대신 이강인한테 2200만 유로 약 318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강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열망한다며 보도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활약에 대한 특별 컬럼과 디테일한 보도가 나오며 화제입니다. 많은 축구 팬분들이 이강인 선수를 향해 향후 프리미어리그 B클럽이나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으면 좋겠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완전히 공감합니다.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축구 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매체가 있어 화제입니다. 스페인의 아스가 보도하며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파리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레알 마드리드의 잠재적인 영입 대상이라며 치켜세우고 있는데요. 실제 발렌시아 유소년 시절 레알에 오퍼가 있었다는 사실은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다재다능한 선수로 다양한 포지션에서 골과 도움을 기록하며 활약하고 있으며 프랑스 슈퍼컵 MVP에 선정되기도 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 이미 영입 리스트에 있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세계적인 플레이메이커로 인정받고 있는 선수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현지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새로운 왕자로 소개되고 있는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 등 수많은 스페인 선수와 연관지어 레알 마드리드의 주목도 높여지는 원인 중 하나이며 레알 마드리드의 잠재적인 영입 대상으로 지목될 정도로 스페인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전국 4대 스포츠 신문인 아스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제공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스는 이미 발렌시아 유소년 시절 정식으로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 아카데미에 오퍼를 받은 적이 있으나 거절했다는 점도 알리며 잠재적인 영입 대상으로 삼고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축구에 익숙하고 제2의 손흥민이라 평가받는 예비 월클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아시아 마케팅 파워도 이미 검증이 되었기에 영입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요. 현재 레알의 중원은 크로스, 모드리치 이외의 플레이메이커형 선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케 감독이 스페인 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때 유로 2020에서 4강,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탈락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모든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명장으로 인정받았고 프랑스에서는 파리 생제르맹 감독으로 첫 시즌 프랑스 슈퍼컵 우승을 차지하여 성장 과정을 이어갔다. 엘리케 감독의 이강인과 은바페를 묶은 아트 작품 같은 듀오는 PSG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프랑스 슈퍼컵 우승을 차지한 이강인과 은바페는 리더로서의 역할 또한 이루었다. 게다가 엘리케 감독의 승리는 이강인과 은바페의 활약이 결합하여 가능했다며 극찬했습니다. 이어 많은 스페인 선수와 아센시오와 이강인을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파리에서 많은 스페인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아센시오는 작동하지 못하고 이강인은 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아센시오가 활약을 못하자 이적 시장에서 떠난 것과 반대로 이강인이 승부욕을 발휘해 프랑스 슈퍼컵에서 결승골을 넣었다며 호평했습니다.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의 굳건한 신뢰를 받고 있으며 아시안컵으로 인해 부재하는 기간은 파리 생제르맹의 전력에 약화를 줄 것으로 소개되었고 주전 경쟁을 하지 않고 확고한 주전 선수로 인정받았다며 자리를 비우는 것은 오히려 파리의 전력에 우려를 준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개인보다 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강인의 영입은 그들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며 대서특필하였습니다. 특히 아스는 이강인이 멀티플 포지션에서 뛰어난 다재다능함과 왼발 덕분에 항상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점과 은바페와 뛰어난 팀워크를 보여준다며 극찬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다가 아닌 믿음직한 신인 주전으로 자리 잡은 이강인,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은바페와의 환상적인 호흡과 경기 이해도가 뛰어나며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스는 이강인의 레알 마드리드행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전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은바페와의 호환성과 리빌딩에 이강인 선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강인은 다재다능한 선수로 여러 포지션에서 이미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으며 발렌시아 유스 시절부터 레알 마드리드 관심을 받았다.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 보강과 플레이메이커 역할에 이강인의 특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강인은 이미 라리가에서 성공적인 경험이 있으며 스페인 문화에도 적응되어 있어서 이후에 이강인이 올 수도 있다.
이강인 선수의 다양한 공격 포인트와 활약이 주목받고 있으며 어디에서든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아리오 아스는 당장은 아닐지라도 때가 되면 더 나은 팀에 합류할 만큼 발전할 것이라 짐작하는 관계자가 있다며 소개했는데요. 현재 유럽축구연맹 클럽 랭킹 1에서 3위는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디아리오 아스는 이강인이 PSG를 전성기 마지막 팀으로 여기고 계속 남을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은 도박이다. 킬리안 음바페가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떠난다면 또 다른 거대한 축구 선수가 필요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강인은 2011년 발렌시아 유소년팀 입단을 시작으로 2021에서 2023년 마요르카까지 10에서 22살을 유럽축구연맹 리그랭킹 1에서 2위 스페인에서 보냈습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는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 네 번째로 많은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스페인 1부 리그에서 돌파 성공 횟수 2위, 드리블 유효 비율 5위였으며 현재 프랑스 리그에서는 경기당 승점 획득 2위, 90분당 도움 기대값 7위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언젠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밟게 될까요? 이적시장 전문가 에크렘 코누르 기자는 소셜미디어 SNS에 PSG의 22살 한국 선수 이강인이 EPL 구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누르 기자는 유럽 축구 이적 소식을 주로 다루는 전문가 중 하나인데요. 기자는 이강인이 어느 구단에 관심을 받는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강인은 PSG 이적 전에도 다수 구단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이끄는 에스턴 빌라와 에디 하우 감독의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 영입에 흥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누르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과거 이강인을 영입 후보로 올려놨던 팀들이 여전한 관심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그간 이강인의 행선지로 거론되지 않은 새로운 팀이 갑작스레 관심을 보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강인을 원하는 팀이 나타나도 팀을 옮길 가능성은 매우 작아 보입니다. 더구나 PSG와 계약도 2028년 여름에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EPL의 관심 자체는 이강인에게 좋은 소식인데요. 몇몇 EPL 구단은 이강인이 잉글랜드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명보 선임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정몽규도 몰랐을 것입니다. 설마 이렇게 될 줄은. 오히려 홍명보로 인해 온갖 비리가 다 밝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정몽규와 홍명보는 손잡고 나가시면 됩니다. 정말 정 회장의 홍명보 선임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잠시의 고통이 큰 희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한 수로 인해 축구 팬들은 분노했고 축구협회의 그림자가 세상에 공개됐으며 이 분노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문체부 감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 회장과 홍명보의 숱한 비리와 부정이 드러났으며 이제 두 사람 모두 물러나야 할 처지까지 왔습니다. 이런 대단한 일을 정 회장이 해낸 것입니다. 정 회장이 홍명보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클린스만 감독권도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림자 속으로 숨어 오랜 시간 한국 축구를 썩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